제천시 특화산업육성과 한방정책팀장 임명규입니다. 제천 약초웰빙 특구 2022년도 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제천시 소개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천은 믿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가 즐거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당신을 위해 준비된 도시. 인피니티 유어스 제천. 먼저 제천 약초웰빙 특구의 성장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천 약초웰빙 특구 지정 당시 총 사업비는 44억 원 규모였으나 2021년 3차 변경 시 총 사업비는 1,891억 원으로 사업비는 43배 증가하였고 2006년 관련 기업체 17개 업체 유치를 시작하여 2022년 12월 기준 기업체 158개 업체, 고용 2,688명, 매출 1조 1,310억 원을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천 약초웰빙 특구 지정 이후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10년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 2017년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2025년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특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천 약초웰빙 특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약초웰빙 특구는 제천 지역의 향토자원인 약초를 고부가 가치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지정하였고 2010년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 2017년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기점으로 성숙 확장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2021년 특구 3차 계획 변경 시 천연물 산업 육성을 특구 사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제3회 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5년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천 약초웰빙 특구는 최초 지정 당시보다 43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당초 특구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GAP 우수약초 특화사업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약초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등 한방 천연물 사업 육성 및 인프라 사업에 2022년도에 156억 원, 2023년에는 162억 원 등 지역의 특화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한방바이오 천연물 특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속적인 한방 정책 발굴, 천연물 산업 육성, 다각적인 한방 제품 마케팅, 우수약초 생산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약초를 넘어 천연물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181억 원 규모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 시설, 150억 원 규모의 천연물 조직 배양 상용화 시설을 구축하였고 152억 원 규모의 천연물 제재 다각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300억 원 규모의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별 특구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는 교통통제 도로조명 허가 등 사회를 활용하였으며 국도비 재정사업은 10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약초 웰빙 특구 내 관련 기업 수는 158개사이며 고용인원은 2,688명, 매출액은 1조 1,310억 원입니다. 제천시는 약초 웰빙 특구 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제천 한방바이오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 클러스터에는 현재 73개 기업이 가입하여 있고 정기회의를 비롯하여 총 5회의 교육 및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청 조직 내 3개과 6개팀,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충북 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세명대학교 등 외부 3개 기관, 87개 약초 재배 작목반 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특구사업 변경 내용의 핵심인 천연물 산업을 위해 제천시의 조직뿐만 아니라 충북도청의 조직에도 천연물 산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 연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3회의 간담회 및 부처회의, 8회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기 한의학 박사인 김소영 한의사를 제천시 한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유튜브 등을 활용한 제천 약초 및 한방 제품 판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18만 2천 명이 참여한 2022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하여 인지도 향상과 함께 36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록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홍보 판촉전, 미국 LA 한인축제 참가 판촉전을 실시하여 1억 6,7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을 실시하여 3개사가 아마존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고 수출 물류비 지원도 5개사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서는 라이브 커머스 쇼핑을 기획하여 총 14회 방송을 송출하였으며 TV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구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2022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6일간 개최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8만 2천 명이 방문하였고 111개 업체가 참가하여 36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건강기능식품 시제품을 생산 지원하는 152억 원 규모의 천연물 제재 다각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과 천연물 산업 연관기업의 임대형 입주기업 공간인 300억 원 규모의 천연물 지구산센터 구축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한방 천연물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컬 한방 천연물 산업 육성 사업, 한방 관련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한방 엑스포 공원도 활력 있게 운영 중입니다. 약초 웰빙 특구의 시작인 GAP 우수약초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유통체계 구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국제 행사로 승인을 받은 2025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총 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약초, 한방, 천연물 등을 주제로 2025년 가을 30일간 개최합니다. 전시, 학술, 체험 등 8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152만 명, 25개 업체 참가, 2,35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2010년, 2017년 두 번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제천하면 한방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25년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통하여 한방 천연물 산업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제천 약초 웰빙 특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한방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대한 성과보고를 하게 된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근무하는 관광과장 여창환입니다. 그리고 남구 대표 캐릭터인 장생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 전에 장생이와 함께 특구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래문화특구 운영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특구 개요, 주요 성과, 연계 성과, 향후 발전 방안 순입니다. 파트 1 특구 개요입니다. 먼저 장생포 지역의 변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포는 적은 항구 도시였으나 60년대 울산공업지구 결정과 함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포경산업으로
경제가 융성하였으나 86년도 포경 산업이 금지되면서 항구 도시가 침체되고 고래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생포의 부활을 위해 2005년도에 고래박물관을 건립하여 고래에 대한 역사와 문화 보존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장생포를 고래 문화를 주제로 한 고래문화 특구로 지정받아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특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현황입니다. 고래에 대한 역사와 문화적 자원인 고래 문화 기반의 관광산업 육성을 하고자 2008년 7월에 특구 지정을 받아 특구의 연소성을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구에는 주요 관광 문화 시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장생포 고래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2005년도에 국내에서 유일한 고래 관련 박물관으로 건립되어 1,868점의 소장 유물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고래박물관 내부 모습입니다. 실제 고래의 뼈를 비롯해 고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소장되어 있으며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래 생태 체험관입니다. 현재 4마리의 돌고래를 보호 중에 있으며 모두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부여된 남구의 가족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태어난 고장수는 재롱둥이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입니다. 실제 돌고래 탐사를 위해 동해바다에서 운항 중이며 해안선의 풍경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래문화마을입니다. 고래문화마을은 과거 포경산업이 융성할 때의 마을 모습을 재현한 옛 마을로 고래실감 영상관인 웨이저 환타지움, 고래조각공원, 수국정원 등과 함께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명 영화배우인 알렉산더 암스트롱이 고래문화마을을 방문하여 영국 BBC 방송에 방영되어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 체험 장면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위함으로 퇴역한 울산함이 장생포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으며 실제로 선내에 출입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웰리 키즈랜드는 옛 해군 전진기지 건물을 활용해 영유아용 유원시설로 재탄생하여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생포 모노레일을 타고 고래 문화마을의 아름다운 수목과 특구의 주요 시설을 돌아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모노레일입니다. 복합 문화시설인 장생포 문화창고입니다. 옛 수산물 냉동창고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특구를 넘어 울산을 대표하는 아트플렉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창고 6층에서 바라본 공단 야경은 남구의 대표 포토존으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다음은 고래문화특구 접근성입니다. 울산역과 버스터미널, 울산공항 등에서 장생포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태화강역 이용 시에는 남구 관광수소버스 808번을 이용하시면 왕복으로 편리하게 장생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특구 주요 성과입니다. 특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총 22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특구 주요 특화사업으로 먼저 울산 고래축제 추진 활성화 사업은 어게인 장생포라는 주제로 4일간 개최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함께 희망의 활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래축제 퍼레이드 장면으로 모든 시민이 코로나를 잊게 하는 즐거운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래바다 여행선 운영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2만 6천여 명이 고래 탐사 연안 투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구 브랜드 인지도 강화 사업으로 남구 대표 캐릭터인 장생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SNS 홍보와 팸투어 운영 등으로 고래 특구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장생이가 백화점, 박람회, 축제장 등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22년도 특구에는 방문객이 130만 명 이상 다녀갔으며 지역 언론과 방송사에서도 180여 건의 보도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문객 만족도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7%가 특구 방문을 흡족하게 생각했으며 64.9%가 사전에 특구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트 3 특구 연계성과 부분입니다. 해양동물 전문구조 운영기관입니다. 특구의 고래생태관 보조풀장을 거점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울릉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다양한 구조와 치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푸른 바다거북을 구조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 개최입니다. 대표 축제인 고래축제를 선두로 수국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호러 페스티벌, 런닝맨 투어, 그린차박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특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래문화마을의 수국축제를 즐기는 관광객의 모습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국 정원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그린차박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울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동 추진입니다. 울산시와 고래문화특구를 소재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구의 스마트 관광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웨일즈 환타지움에서 환상의 고래가 유행하는 장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광두레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주민 공동체 4곳을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에 공모한 강소형 잠재 관광지 사업으로 특구가 선정되어 지상파에 방영되어 특구를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구 내에서 연휴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더 기억에 남는 방문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최하여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고래문화마을의 오징어 게임, 추억의 달고나 등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파트 4 향후 발전 방안입니다. 우리 특구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와 체험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여행지,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장생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문체부 24년부터 4년간 455억 원을 투입하여 특구에 관광 거점을 마련하려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의 탄생을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특구 내 매암투기장 3만여 평이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해양문화관광지구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생포의 미래 또한 발달하겠습니다.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도 해저류 전복 산업특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김세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한 3차 평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구 현황 및 개요입니다. 명칭은 완도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이며 특화 사업자는 완도 군수입니다.
완도의 명품 특산물인 해조류와 전복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향토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2009년과 2010년 최초로 특구를 지정하게 되었으며 전복 특구와 해조류 특구 두 개를 각각 운영해 오다 2020년도 3차 변경을 통해 하나의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432만 제곱미터로 완도군 12개 전읍면에 걸쳐 있습니다. 규제 특례는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 총 6개의 규제 특례를 활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화 사업은 전복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전복 유통 마케팅 강화 사업, 전복 양식 산업 지원, 해조류 건강단지 조성, 해조류 연구단지 조성 등 총 5개의 특화 사업과 17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9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성과적, 정량적 데이터입니다. 6개의 규제 특례 중 2022년에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총 3개의 특례를 21차례 활용하였습니다. 특구 내 기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특구 기업은 총 67개로 전년도에 비하여 1개사가 추가되었으며 고용 인원은 전년도 대비 42명이 늘어 54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품 생산량은 약 4만 톤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약 2천억 원 정도로 이는 67개의 기업 중 매출 전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한 36개의 기업만의 매출액이며 나머지 기업들의 매출액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성적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의 이미지 제고,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등 향토 자원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이와 같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과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한국수산벤처대학,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양생태전시관, 완도전복주식회사 등 관내 다양한 기관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바이오센터는 관내 입주 기업들과 협동하여 매년 완도군 지역 특화 자원인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등을 제조,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최한 행사로는 완도 국제해조류 심포지엄 등이 있으며 전남도가 주최한 제1회 으뜸김 품평회에서는 완도김이 영예로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쳤고 그중 광어 전복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향후 발전 방안입니다. 청정환경과 해양자원의 보고인 완도는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특히 다시마, 매생이, 전복은 국내 생산량의 70%가 완도에서 생산됩니다. 이러한 완도 수산물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나사는 지난해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완도군의 양식장 사진을 올리면서 완도군의 환경 친화적인 해조류 양식의 우수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서는 전복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완도의 향토 자원인 전복과 해조류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하여 더욱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산업은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이중 해양 생물 치유는
해조류를 몸에 도포하는 등 다양한 치유 요법을 통해 진행합니다. 현재 신지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해양치유공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관하는 해양치유센터를 기준으로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은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해조류 기반의 기능성 소재를 개발, 연구하는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또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완도군은 전복과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치유 산업과 해양바이오 산업으로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 장류산업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현입니다. 저는 순창 장류특구를 처음으로 기획했고 그 특구 승인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현재까지도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세계적 특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창 장류산업특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은 인구가 23년 9월 기준 26,760명으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 환경에서도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지역소득 창출 견인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 장류산업특구의 의미입니다. 순창특구는 전국 제1호 특구이며 최장수 특구로 계속 성장 발전하는 특구입니다.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현재 지역 총생산액의 37%를 담당할 만큼 지역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특구에서는 장류산업에서 미생물 발효산업 그리고 발효관광산업으로 산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6차 산업 선도 모델로 국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다녀갔으며 11월에는 중국 파크현에서 방문 예정입니다. 처음 제가 특구로 지정받을 때만 해도 장류산업 기반으로는 민속마을만 있었습니다. 순창 장류산업을 지역성장 동력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장류밸리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이 모두 논이었기 때문에 토지 관련 규제가 많은 문제가 되어 특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기에 지역 특구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 형태의 특구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각 산업별, 연도별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계획했던 사업과 추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번 변경을 하였으며 규제 특례도 당초 3개 분야에서 현재 6개 분야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처음 전통장 문화 중 장류 제조업 중심으로 시작하여 신산업 분야인 소스와 미생물 산업 그리고 발효 테마 관광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2년도 순창 장류산업특구 운영 실적입니다. 고용 313명, 기업 유치 41개소, 매출액 48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 대비 고용과 매출액은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기업 유치 부분만 98%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기업 유치 부분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해 산업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 특례의 경우 특허법 관련 특례는 목표 36건 대비 48건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는 매년 순창 장류 축제 개최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및 농지 전용 허가 의제의 경우 발효관광 분야인 미생물 뮤지엄 등 4개 기반 구축 시 활용하였습니다. 식품 표시 기준 별도 고시의 경우 현재 전통 고추장을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우수성 홍보와 연계하여 판매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차 산업 관련 운영 성과입니다. 순창의 계약 재배 시스템은 2004년부터 시행하여 그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22년도에도 32개 장류기업체가 참여하여 고추 74.5톤, 콩 460톤을 계약 재배하여 사용함으로써 2339 농가에게 37억 원의 수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2차 산업 중 신산업 분야인 소스 분야 운영 성과입니다. 소스 산업은 포화된 장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중기벤처부 지원 40억 규모의 소스 생산동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동은 전국 최초 식약처 공유주방업으로 승인받아 앗달 등 3개소가 입주하여 35억 규모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스 생산동에서는 22년도 관내 53개 기업체에 대한 100건 이상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44억 원의 매출과 16명의 고용도 창출하였습니다. 2차 산업 중 신산업인 미생물 분야 운영 성과입니다. 전국 최초의 GMP 인증기관인 미생물 전용 공장은 서울 장수 탁주연합 및 한국막걸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막걸리에 들어가는 수입산 미생물인 빵 효모를 순창군이 발굴한 국산 효모로 대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생물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임당 바이오, 바이오코프 등 농생명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에 국산 미생물을 공급하여 수입산 미생물을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상생 측면에서도 순창 관내 농가 등 113개소에 국산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특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산업인 관광 분야 운영 성과입니다. 22년도에는 새로운 산업관광 시대 원년으로 순창 발효관광재단을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68만 9천 명의 관광객들이 특구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발효관광지에서는 세대통합형 놀이시설, 추억의 식품거리, 효모관, 미생물박물관, 고추 식물원 등이 개관되어 어린이 놀이터의 새로운 성지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순창 장류산업특구 미래를 지방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정주인구 증대 측면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순창은 22년 출생인구수가 78명이고 돌아가신 분이 480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젊은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계인구 확보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심에 순창 장류특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추가 확대된 특구 면적 특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5년 미생물 산업지구의 신산업 기반이 완료되면 26년도에는 137명의 신규 고용과 600억 원의 매출 그리고 30개의 신규 기업이 순창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이제 산업관광이라는 분야가 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특구 시대를 개막할 것입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 등 200억 규모의 민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파급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2025년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통해 지역에 150억 규모의 관광소비 효과 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음식 관광과 관련해서도 이현일 셰프와 860만 유튜버 쯔양과 연계하여 순창 고추장 불고기 요리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구독 2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식당 매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순창의 장류는 단순한 조미식품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다양한 요리를 활용하여 글로벌 식품으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순창 고추장 불고기 소스와 밀키트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팔려 나갈 것입니다. 미래 신산업 확장 부분에서도 300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아시아 최대 50만 건의 미생물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은행이 구축 중이며 이러한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인 지식산업화센터가 220억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2030년에는 50개의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과 1,000억 원의 신규 매출 창출, 그리고 1,000명의 정주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2024년 10월 유네스코 장류문화 등재 등 가장 한국적인 특구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 희망여주 경기도 여주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여주 쌀산업특구 운영성과 대응 및 평가 보고에 앞서 경기도 여주시에서 만든 여주쌀 홍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주쌀밥을 먹고 입맛이 돌아와 임금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사하는 광고입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밥맛을 살려주시옵소서. 밥맛이라 여주쌀을 들라 하여라. 여주쌀?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입맛을 살릴 여주쌀이니라. 여주쌀이라네. 남한강의 맑은 불이라네. 어떠한가? 깊은 맛이옵니다, 전하. 깊은 생각으로 길러낸 깊은 맛. 대왕님표 여주쌀.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여주시 쌀산업특구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여주시 쌀산업특구 현황 및 개요, 쌀산업특구 주요 성과, 향후 지역성장 혁신사업 계획 및 발전 방안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주시 쌀산업특구 현황입니다. 여주는 도시 중심부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예전부터 농업용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 물맛 또한 좋기로 유명하여 조선시대에는 여주 지역에서 생산된 자체 쌀과 함께 여주 물도 한강 수로를 통해 임금님께 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여주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6년 여주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여주쌀 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2006년 12월 19일 전국 최초 쌀 산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여주시 12개 읍면동 3500필지 6100헥타르를 쌀 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쌀 생산 농업인은 쌀 산업특구의 자긍심을 심어주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여주쌀 재배를 위해 지금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여주시 쌀산업특구 계획적인 내용으로는 농지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개 특례를 활용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 가공산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 여주쌀 브랜드 강화 사업 등 3개 특화 사업 및 13개 세부 사업을 통해 총 727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여주쌀 산업특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쌀산업특구 주요 성과입니다. 5개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축제 및 판매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지법에 관한 특례로 1996년 이후 취득한 진흥지역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 허용이 가능하고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과 수령도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구사업 실정주 재정사업 확보입니다. 특화사업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 2022년 기획예산 42억 원 중 39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4%를 달성하였으며 특구 재정 확보 추가 공모사업 실적으로 벼 종자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한 공모사업 6건 신청을 통해 국비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특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표별 달성률을 보면 특구기업 고용 인원이 2022년 목표 145명에서 184명으로 26.6% 증가하였고 특구기업 수도 2.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사업 쌀 생산액도 354억 원으로 20%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사업 기획 단계 성과입니다. 특구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관련 업체 간담회, 관련 부서 협의 등 쌀산업 특구 관련 기획을 위하여 6건의 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특구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화사업 기획 단계 네트워크 구축 활용 노력을 보면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여주쌀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쌀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여주시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재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집행 단계 성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무진 20명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화사업 집행 단계 민간기업 유치 성과로서는 여주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2022년에 미국, 캐나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총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여주쌀 11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성과 단계 특구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여주 쌀산업특구 명칭을 활용하여 메가쇼 박람회, 제1회 경기 푸드 박람회, 2022년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에 참여하여 대외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판매되는 모든 여주쌀 포장지에 쌀산업특구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특구 홍보와 더불어 여주쌀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특화 사업 홍보 자료를 보면 인터넷, 전세버스, 신문, 영화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여 쌀산업 특구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유색별을 활용하여 2017년부터 경강선 세종대왕역 인근과 남한강 여주 일원에 눈그림을 표현하여 서울 등 수도권 전철 이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구사업 성과 단계 중 코로나19 대응 노력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민 돕기 직거래 장터 참여 지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직거래 장터 운영 협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역성장 혁신 사업계획 및 발전 방안입니다. 여주쌀 브랜드 관리 조직 설립입니다. 여주만의 쌀 브랜드 위상 정립을 위하여 가칭 여주쌀 브랜드 관리본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농협, 쌀 생산자 단체 등과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중간 조직을 신설하여 쌀 산업 특구를 활용한 대왕님표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여주시를 대표하는 쌀 산업 특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주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쌀입니다.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여주쌀 특구 박물관이 꼭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여주쌀 산업특구가 더 빛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찾아와서 뛰어놀고 배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며, 공원이 있는 홍보관, 박물관이 제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게 될 여주쌀 특구 박물관을 사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여주쌀 산업특구 활성화를 통해 전국 최고의 명품 쌀을 생산하는 쌀의 메카로 만들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주쌀 산업특구를 선택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여주쌀 생산 농업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국제화교육특구 운영성과를 발표하게 된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교육협력팀장 박경욱입니다. 설명은 일반 현황, 국제화교육특구 현황, 운영성과, 우수사례, 발전비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인구 69만의 천안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교육 중심 도시를 향해 비상하고 있는 중부권의 핵심 도시이자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12개 대학을 보유한 대학도시입니다. 아울러 충남 최초의 영어특화 청수도서관과 다수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어 학생들의 다양하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기 조성,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등 지역환경 및 산업 여건도 매우 우수합니다. 다음은 국제화교육특구 현황입니다. 천안 국제화교육특구는 2008년 지정돼 지역특구 중 최초로 글로벌 교육기관인 나사렛 대학교를 특구사업단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15년간 국제화교육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국제화교육특구사업단의 주요 역할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및 관리, 초중학생 대상 방학 중 영어 캠프 등입니다. 이어서 특화사업으로는 원어민 집중교육, 체험형 외국어 교육, 늘배움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인류교육도시 환경 등 4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 집중교육 특화사업 일환으로 초등교육법 및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671명의 검증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선발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화교육특구사업단은 전 세계 51개 나사렛 대학교와 네트워크 및
미국 현지 선발위원을 포함한 원어민 선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교사 자격증과 교육 경력 및 텔솔 자격 등을 의무화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7개국에서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성과입니다. 특군의 기업 고용 인원은 21년보다 434명 증가한 916명으로 22년 목표 대비 153.9%를, 기업 수는 21년보다 166개 증가한 271개로 22년 목표 대비 165.2%를 각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기업 매출액은 21년보다 7억 6,300만 원 증가한 59억 원으로 22년 목표 대비 114.8%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2년 목표 대비 특군의 교육 프로그램 수는 1,328개로 100.5%를, 수료자 수는 71,801명으로 115.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입니다. 첫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확대 운영입니다. 21개 초중고 70개교 48명에서 22년 78개교 56명으로 8개교 8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사업을 통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실전형 체험 위주 외국어 교육은 3만 명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영어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 소외계층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전국 최초 영어권 실생활 가상 체험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축해 운영한 방학 중 메타버스 영어 캠프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을 벗어난 야외 프리토킹존 운영,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캠페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교수법 관련 간담회 등은 영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중앙초, 소망초 등 2개교에 대한 권역별 집중영어 학습센터 운영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소재 43개교의 방과후 원어민 화상학습은 영어학습 동기 유발과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1:1 영어 프리토킹존 운영입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1,500명, 진로체험 박람회 자유학년제 1,207명이 참여하여 교육특구 사업의 파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누구나 외국어 감각을 익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원어민 명예사설을 통한 영어 독서 관심 유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충남 최초 영어특화 청수도서관에서 운영한 영어 도시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25,2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 특구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외국어 등 590개의 다양한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양질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1,382명이 자기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AI 교육 등 422개의 교과과정의 프로그램에 7,046명이 참여하여 맞춤형 공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청소년 수련관 내 영어학습 지원 27개 가정에 801명,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내 슬기로운 영어 캠프 26개 가정에 621명,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수리수리 마수리 24개 과정에 339명 등 다자녀,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 비용과 정서 발달을 위한 심리 심성 지원 활동은 긍정적 자아학립과 사회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축제 및 행사로서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1을 개최하여 86만 명 관광객 유치와 400억 원의 경제적 부가 창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너클 어워드 세계축제로부터 축제 리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 비전입니다. 천안시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융합인재 육성과 일자리 발굴, 보다 나은 글로벌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현행 국제화 교육특구를 2025년도에는 교육문화 융복합 특구로 계획을 변경하여 천안시를 국제화 교육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시민이 소통하는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 12개 대학의 특성을 살린 유니버시티 도시 이미지 구축, 지역과 지방대학 상생 발전을 위한 천안대학 청년 포럼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안서동에는 전국 유일 5개 대학이 위치한 장점을 살려 청년의 요람이 제2의 홍대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방대학 입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흥타령 춤축제, K컬처 박람회 등 지역 전통 문화 및 지역 산업을 활용한 문화예술 융합 콘텐츠 기반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제화 선도학교 지정, 교육국제화 특구 기반 조성, 교육국제화 특구 학교의 전문성 강화 등 교육국제화 특구와 연계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를 이끄는 행복한 글로벌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정진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철도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로는 첫째, 의왕철도 특구 현황 및 개요, 둘째, 의왕철도 특구 주요 성과, 셋째,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철도 특구 현황 및 개요입니다. 의왕철도 특구 현황으로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일원이며 최초 승인일은 2013년 9월 6일입니다. 면적은 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의왕철도특구 개요로는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특가사업 4개 사업으로 왕송호수 공원 조성사업,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철도 브랜드 강화사업, 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크게 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철도 특구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특구 기업 성과로 기업 고용인원, 기업수, 매출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 공업지역의 이전 수요 수용 및 신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전무함에 따라 산업 기반 확충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단지인 의왕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고용인원은 2020년도 전년 목표치 대비 118%를 달성하였고 2019년 대비하여 2225%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업 수는 2022년도에는 150%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대비 10,000%를 증가하였습니다. 기업 매출액은 2020년도에는 전년 목표치 대비 123%를 달성하였고 2019년에는 대비 1,472%로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지 조성을 마쳤으며 지금은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 공모사업으로 내솔레 파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관리 사무소를 누계개나 열린 문화공간으로 변경하여 깨끗한 환경, 자연을 갖춘 내솔레 파크의 지리적 특성을 접목하여
기후, 환경 주제로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규 규제 특례 발굴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 규제로로 개선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하였으며 또 특구 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산권은 전년도 대비 115%로 달성하였습니다. 잠시 2분가량 의왕시민이 직접 만든 UCC 공모전 출품작 영상을 감상한 후 주요 성과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은 의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단지 개발 방향입니다. 지역 주민이 외면받던 저수지를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친화적 주거단지와 주민 편의시설은 물론 상업, 문화, 레저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심 속의 복합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조류 생태과학과는 물속 가상세계, 다양한 동물과 조류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유일인 네일바이크는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4.3km의 호수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철도 특구와 연계한 역점 사업입니다. 선로 중간에 꽃터널, 스피드존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빠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속 40km로 왕송호수를 한눈에 바라보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스카이 레일을 조성하여 새처럼 하늘을 비상하며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찔한 스카이 레일과 연계하여 청소년, 어린이, 유아들이 또 다른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에코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상상을 펼치며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체류 관광형의 마무리인 기차 소리를 들으며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도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왕송호수 복합문화단지에서 사계절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축제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은 물론 문화예술인의 문화교류 소통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의왕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업시설, 물류시설, 복합,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조성되었으며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이동 1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지 조성을 마쳤으며 지금은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도, 산업, 물류를 연계한 산업시설입니다. 다음은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는 철도특구라는 상징적 지역 브랜드화를 강화시키고 철도 연계 관련 사업 및 관광 사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철도특구 관련 각종 사업들의 완성도 있는 성공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미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왕송호수 복합문화단지 개발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단지를 확보하여 시민의 주거를 해결하였습니다. 초평지구 2,972세대, 장안지구 1,799세대, 월암지구 3,495세대로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주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발전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상업과 업무 기능의 확대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GTX-C 노선 정차역인 의왕역 역세권의 차별성 있는 상업시설과 업무 기능 확대로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민 여가 활동 공간 제공, GTX-C 의왕역 개통으로 생활권 확장, 타지역 접근성 향상, 인근 주민 휴식 공간 제공, 연간 100여 명 이상의 수요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철도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산업, 특구 관광, 지역 생산, 물품 생산 및 판매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관련 6차 산업 개발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남구 UN 평화문화특구 담당 조원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의 4890명의 유엔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51년 부산 남구에 연합군 전사자 묘지를 조성하고 1955년 유엔은 이곳을 성지로 지정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010년 UN 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된 이래 UN 기념공원의 정체성을 특화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UN 평화문화특구는 70년 전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남구 UN 평화문화특구가 세계 평화와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 및 개요입니다. 부산 남구 UN 평화문화특구는 2010년 2월 3일 유엔으로부터 명칭 사용을 승인받고 그해 5월 19일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UN 평화문화특구는 UN 기념공원, UN 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등 유관기관과 4개의 대학이 연결되어 미래 세대와 연대하는 세계 평화 도시로서 남구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피난민들의 역사를 담은 근현대사의 현장이면서 다양한 생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항만 물류 중심지입니다. 또한 북항 재개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산업은행의 문현 국제금융단지 이전 등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해양 관광, 역사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발전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무한한 곳입니다. 다음은 UN 평화문화특구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N 평화문화특구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전문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문화 창조 및 수요층이 많은 강점을 이용해 산악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업기관과의 정례 모임을 통해 특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다양한 규제 특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화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특구 방문객 수도 2022년부터 예년 수치를 회복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직접된 평화 역사시설 및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기간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평화 역사 거점과 청년 문화 공간을 연결하여 독창적인 지역 문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UN 평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역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화의 길 탐방, 평화 다크 투어,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역사와 문화 체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창조 발전소를 운영하여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지도 제고입니다. 세계 유일의 추모 공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제 남구는 세계 평화 중심 도시로서 국제 이슈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유엔위크 기간 동안 세계 평화 포럼 등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UN 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턴투어드 부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참전 용사에 대한 남구신문 특별호를 제작하여 추모와 감사의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부산 남구, 롯데제과, 부산지방보훈청이 함께 전 세계에 있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빼빼로 선물 패키지를 배송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25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평화특화 사업으로 UN 평화문화특구는 글로벌 보훈 외교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UN 평화문화특구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혁신 선장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특구 지정 이후 부산예술회관, UN 평화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등을 건립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UN 기념공원과 주변 문화시설을 통합 재창조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부산남구, 외교부, 국가보훈부 등이 참여하여 UN 평화문화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평화문화공원화 사업의 기본 계획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문자 센터 건립, 평화의 숲 조성 등 UN 기념공원과 평화공원을 재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찾는 쉼터로 조성하고 문화회관, 박물관 시설 개선을 통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열린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UN 글로벌 평화센터 등 공공시설 유치는 물론 UN 기념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UN 평화문화특구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협약을 맺은 유엔미 569도 남구 투어를 운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역사 테마 투어를 운영하는 등 민관, 학을 연계한 문화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UN 평화문화특구 기반의 K-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구문화재단 설립은 지역 문화 자치와 누구나 향유 가능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UN 평화문화특구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문화 콘텐츠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UN 평화문화특구는 세계 유일의 UN 기념공원을 중심으로 국제적 평화 관광지로 도약하여 도심 개발과 특구 정책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 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부산은 대전환을 통해 세계인이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제로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엑스포 개최 장소에 포함이 되어 개최가 확정된다면 지역을 넘어 세계가 찾는 문화 명품 도시로서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청 산림공원과 밤연구팀장 백용혜입니다. 지금부터 공주 알밤특구 운영 성과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공주 알밤특구 현황 및 개요, 주요 성과, 향후 지역성장 혁신사업계획 및 발전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알밤특구 현황 및 개요입니다. 최초 지정일은 2010년 5월 19일이며 기간은 201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지정 사유는 역사섬과 재배 노하우를 갖춘 공주반 특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친환경 생력화 생산기반 구축, 고부가 상품 개발 구축 등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4년까지 총 4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5개 광고물법 등 4가지 법에 대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주 알밤특구 주요 성과입니다. 백제문화재 행사 시 방문객의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밤축제 행사 홍보용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5개 광고물법 규제 특례를 활용하였습니다. 공주밤, 공주밤 막걸리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시 농산물 품질관리법 규제 특례를 활용하였습니다. 신규 규제 특례 발굴을 위해 상표법상 상표 등록 요건 완화를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쉽게도 관련법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7억 원, 이 중 4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해 2023년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총 1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알밤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 견학 및 특강, 식품 제조 가공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인, 농업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회 구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협업을 통해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구 목표 달성도입니다. 특구 기업 고용 인원은 134%, 기업 수는 152%, 기업 매출액은 195%, 특구 내 생산액은 128%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위원회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특화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업하여 군밤축제, 직거래장터 등 행사 개최와 공주 알밤 박람회, 타당성 자문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구 운영 우수 사례입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백제문화제 개최 시 공주 알밤 홍보관,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공주 알밤 브랜드를 홍보하였습니다. 공주 알밤이 202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년, 21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입니다. 또한 2022년 대통령실 추석 선물에 공주밤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주 알밤 우유 개발 출시, 공주 알밤센터 운영 등이 여러 신문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MBC, KBS 등 방송사를 통해 겨울공주 군밤축제 개최, 공주 알밤센터 준공 등이 방영되어 공주 알밤이 널리 홍보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휴게소를 정안 알밤 휴게소로 명칭 변경하여 공주 알밤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곳은 고속버스 환승 정류장으로 전국 휴게소 중에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휴게소 중 하나입니다. 2016년 명칭 변경한 이후 공주 알밤 판매량과 매출액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특화사업으로 2022년도에 44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 유발 효과는 8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5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 알밤 특구를 통한 향후 지역 성장, 혁신 사업 계획 및 발전 방안입니다. 명품화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주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명품화 진흥센터 구축, 알밤 명품화 R&D, 소비 활성화 사업, 진단 및 컨설팅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품종 갱신,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고품질 밤 생산단지를 확대합니다. 명품화 진흥센터에서는 상품의 원료를 100%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하고 상품 개발에서부터 품질 관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주 알밤 센터와 경영체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과 명품화 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밤 관련 단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산학연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밤, 맛있는 밤, 신나는 밤. 공주의 밤밤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머물수록 행복하고 알수록 편안한 충청남도 공주시인데요. 공주하면 요 토실토실 알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요 토실토실한 알밤 만나러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고고고! 아름다운 금강이 굽이치고 사시사철 수려한 계룡산이 내려다 보이는 공주. 공주시의 보물, 알밤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공주에서는 소에게도 알밤을 먹인다고 하는데요. 이곳은요, 공주에서 자란 알밤을 먹고 큰 건강한 한우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와, 알밤에 풍부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런지 완전 품질이 굿.
이곳에서는 알밤의 부산물로 만든 숯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에서는 알밤 한우뿐 아니라 알밤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맛보실 수 있는데요. 고소하고 달콤한 알밤 맛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쫄깃쫄깃 밤전, 아삭아삭 단묵 무침, 달콤달콤 등갈비찜, 고소고소 밤밥. 알밤에 의한, 알밤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네요. 공주 알밤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우후!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밤의 껍질이 모두 다 양념의 재료로 쓰였대요. 그래서 그런지 밤향이 계속 느껴져요. 슬기 씨,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이렇게 알밤으로 된 한상을 푸짐하게 먹고 나니 제가 알밤이 된 기분이에요. 아우. 이게 너무 고급스럽다, 색이. 공주에서는 알밤을 이용한 천연 염색 체험도 가능한데요. 자, 이번엔 슬기 씨가 발빠르게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짜라란! 저는 공주에서 매해 열리고 있는 축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밤이 통째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이래서 밤빵이구나. 밤으로 만든 음료수래요. 아니, 그 밤의 달달한 맛과 또 고소한 맛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오, 너무 맛있어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흥미진진 공주에서는 매년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네요. 이맘때 한옥마을에서 알밤차 한 잔 어떠세요? 구수한 알밤차 덕분에 한옥마을의 정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저장성이 강한 공주 알밤은 여러 가지 가공식품으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깐 뽀얀 속살의 생률부터 주류와 장류, 반찬과 간식까지 가지각색의 맛과 개성을 뽐내는 알밤 제품들. 먹을수록 고소하고 은은한 맛의 알밤처럼 머물수록 행복하고 알수록 편안한 충남 공주. 비단같이 아름다운 금강과 사시사철 수려한 계룡산이 있는 공주. 그 알밤 속에 담긴 맛과 멋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얼른 공주로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요. 얼른요.